나온 데이터가 조금 이질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제 PPI를 보고 오늘 CPI도 동일하게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동일하게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온다. 이런 의견으로 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움직이긴 했지만 이제 문제는 이게 시장 연준 쪽에서 원하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다 이거죠. 그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세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1월 16일 목요일 시간 오전 1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전략 이야기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1.65% 703포인트가 상승을 한 43,221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도 2.45% 466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S&P 500도 1.83%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오랜만에 다우지수를 넘어서면서 시장 전체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어제 핵심 카드는 CPI였던 것 같아요. 전전거래일의 PPI, 그다음에 어제 CPI가 이어지면서 중요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 중요했던 경제지표들의 결과를 보자면 지난주에는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사실 굉장히 좀 불안정했고요. 고용시장이 여전히 좀 활기차면서 사실 시장에서 빠르게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될 가능성, 노동시장이 뜨거웠기 때문에 결호할 필요성이 없지 않냐라는 의견이 지배하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랠리를 펼치면서 슈팅이 좀 걸려있던 상태였죠. 슈팅이 좀 걸려있던 상태였는데 해당 부분들이 이 고용지표 때문에 올라왔던 지표들을 모두 다 반납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조정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 바로 국채였죠. 4.8 이상은 나 솔직히 모르겠다. 4.8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모르겠다. 이 구간까지는 좀 아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운이 좋게도 잘 맞췄네요. 그래서 그만큼 결과도 얻어받았는데 일단 CPI 이후에 국채금리가 수직으로 급락을 하면서 이 차트로 보겠습니다. 수직으로 급락을 하면서 주가 전체를 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얘기를 보시면 되냐면 국채가 오버슈팅을 걸었던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다고 하면 다시 국채가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외의 부분들은 명확하지가 않고요. 시장 전체에서 봤을 때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싸움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적인 측면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이 어저께는 CPI 때문에 환호를 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한쪽 뺨 맞고 한쪽 뺨에서는 다풀을 묻힌 흥부와 놀부에 나오는 동화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좀 유리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모두 다 좀 잡히는 측면들이 보이면서 시장에서 우려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급증 부분들은 일부 완화시켰다고 보여지고 연준 쪽에서 이렇다고 해서 금리를 우리가 인하를 할게 라고 말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측면에 의한 증시의 힘겨루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사실 어제 제가 새벽까지 매매를 해가지고요. 사실 좀 천천히 할까 하다가 오늘은 좀 매매를 좀 빨리 가져가려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 급등한 부분의 추세가 제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었던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추세를 유지하고 마감이 됐고 그다음에 오늘 잠시 뒤에 오늘 TSMC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TSMC 실적 발표가 있고 대만 시간 14시 동부 시간으로 01시인데 아마 그 부분이 주가에 좀 미칠 영향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 그래도 어제 탄력을 좀 많이 받았어요. TSMC가 아래 꼬리를 달고 달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어제
국채 금리가 뜨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종목들도 모두 다 급등하는 현상을 줬었거든요. M7 쪽 종목분들이 거의 죽어라 하고 달리면서 주가 전체를 레벨업을 해줬는데 오늘 발표될 TSMC 실적에서도 막 같은 반응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은 가급적 오전 대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현상에 대응을 한번 하면서 오늘장 클로징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다서는 이건 기조거든요. 실적이 눈에 띄게 나빠질 확률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게 아주 어디 핵폭탄을 한 대 얻어맞지 않는 이상 실적이 눈에 띄게 나빠질 확률은 당장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 10중 8구 실적이 괜찮아서 주가를 띄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게 맞아 보이고 그렇게 접근했을 때 일단 랠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 지금 주가가 한번 뛰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시세를 좀 연장선에서 놓고 볼 수 있겠지만 대신하여서 해당 부분이 강하게 얼마나 유지될런지가 싸움의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관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국채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사실 주가는 주가대로 보면 되는데 국채인데 국채가 지금 보시면 급수직으로 급락을 맞아서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원위치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보시면 현재 있는 이 위치대가 그동안 지금 급등을 했던 위치대예요. 계속해서 시세를 지탱했던 위치에서 시세가 추가적으로 죽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채도 선물이잖아요. 국채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채 쪽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아직 명확하게 어떠한 결론을 못 내린 눈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채가 만약에 다시 한번 떠버리면 주가가 또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에 국채가 4.8은 글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도 4.8 이상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렇다고 여기서 계속해서 국채가 빠질 거야 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과 소비가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건데 이게 참 재밌는 알고리즘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잖아요. 내수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왜 안 좋냐면 소비자들이 쓸 돈이 없어서가 가장 크단 말이죠. 소비자들이. 근데 이제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오늘 금리를 동결했는데 금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죠. 물론 이제 금리 때문에 대출이자를 갚는 부분들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게 지배적인 것라기보다는 고용시장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어줘야 그 구간으로 인해서 뭐가 되겠어요? 자금이 융통될 거 아니에요? 자금이 융통되면서 시장에 돈이 풀리는 상황들을 만들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는 당연히 활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자체에서 과연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냐 안 되냐 이 싸움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소비가 안 좋게 되면 이게 생산자 비용 단가를 또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상충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데이터가 조금 이질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제 PPI를 보고 오늘 CPI도 동일하게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동일하게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온다. 이런 의견으로 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움직이긴 했지만 이제 문제는 이게 시장 연준 쪽에서 원하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은 있다 이거죠. 그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채가 잘 잡혀야 돼요. 국채가 잘 잡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또 이어갈게요. 제 시황은 매일매일 이어서 보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이걸 제가 영상을 일부러 길게 안 찍어요. 제가 찍으면 1시간씩도 찍는데 영상을 길게 안 찍는 이유가 뭐냐면 지하철로 움직이시거나 버스로 움직이실 때 잠깐 한 번씩 보시라고 짧게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리는데 어제 영상을 이어보시면 이래요. 자, 첫 번째 여기인데 여기서 빠지면 이게 골치가 아프다. 골치가 한번 아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반등을 했지만 이거는 완전히 확인 반등이 아니다. 대신 이 부분 어저께 얘기는 뭐였냐면 위험한 순간을 다 던져놨기 때문에 주가 회복 탄력성을 확보를 했다.
그리고 바로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떠한 뷰냐? 일단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은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시세가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확보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알파, 국채가 지금같이 스테이블하게 유지를 안 해주면 내려가라고 바라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왜 내려가라고도 바라지 않냐면 국채가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주가가 밀린 게 사실 지금 최근 며칠이에요, 여러분. 국채가 오버슈팅을 해서 주가가 무너진 게 최근 며칠이지, 국채가 4.5, 4.4 이상에서 오버슈팅이 걸려있다고 해서 주가가 못 올라갔던 적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채가 요 정도 레벨에서 그냥 스테이블하게 놀고 있으면 증시가 움직이는데 크게 반대 성향은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다 대고 대뜸 국채가 뭐 재반등을 한다든지 이러면 주가가 압박을 받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앞서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심리적 압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만 좀 주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TSMC 실적이 나온 오늘은 좋을 수 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CES를 앞두고 나서 150불을 한번 강력하게 때렸다가 거기가 고가가 되고 꼬꾸라져 버렸거든요. 이게 또 증시가 밀렸던 원인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료가 소진되면 그 자리가 고가를 형성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잘 보셔야 된다. 결론, TSMC 실적 발표, TSMC의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실적은 괜찮을 것이다. 주가도 단기적으로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재료가 소진된 이후의 주가를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국채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국채가 현재와 같이 계속 발목을 잡을 경우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접근하시자라는 의견 최종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지금 시장 참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화장한 송대표였습니다.